침묵의 장기가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미아동 경로당 앞 평상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40년간 버스를 몰다 은퇴한 분이었고, 이만수 어르신은 건설 현장을 누빈 거친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최순옥 여사는 2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몇 년 전 문을 닫은 분이었죠. 세 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며 불규칙한 식사, 달콤한 음료수,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이 일상이었습니다. 기사들은 다 그렇게 살아며 당뇨병 진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매일 식탁에 올랐고, 저녁마다 소주 한 잔에 짠 안주를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당뇨병과 고혈압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 먹으면 약골된다며 처방약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무릎과 허리가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었죠. 남자가 이 정도 아픈 걸로 뭘 그래 하시며 통증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이만수 어르신은 호흡 곤란과 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최순옥 여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년 전 신장병 3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찾아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식당 일로 단련된 성실함으로 매일 혈압을 재고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바꿔 담백한 식단으로 바꿨고,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최순옥 여사의 신장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질병 앞에서도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버스 운전을 해온 몸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차고지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달콤한 캔커피 하나, 초콜릿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었습니다. 또 그런 거 드세요?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버스 운전석에 앉으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규칙한 배차 시간, 스트레스, 그리고 끼니를 때우기 위한 달콤한 음료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정류장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국물은 항상 빨갛고 짜서 땀이 날 정도였지만 그래야 속이 든든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젓갈류가 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몸을 달래는 소주 한 잔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전하면 목이 마르니까 그러는 거지. 뭐가 이상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고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네요. 당뇨병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김철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뇨요? 우리 동네 어른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의사가 심각하게 설명했지만 김철수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다 말다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지럽다는 이유였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커피, 짠 음식,
저녁 술 한 잔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 정도 즐거움도 포기해야 해? 김철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다들 비슷하게 살았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피로감이 자주 몰려왔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야도 가끔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소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잖아. 그날 밤도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40년간 건설 현장을 다닌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랬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혈압이 160이 넘습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젊은 의사가 말했을 때 이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이요? 내가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요?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만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철근을 들고 콘크리트를 나르던 자신이 고작 혈압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자가 그깟 것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약은 안 먹을 거야. 약 먹으면 약골 된다고 했잖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만수는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며칠은 먹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네. 약 안 먹어도 되겠어.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로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만수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님, 무릎 아픈 거 있어요? 허리 아픈 약도 좀 주세요. 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 한번 가보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만수는 손을 흔들며 진통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금세 아픈 곳이 나아졌습니다. 마법 같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 병원 갈 필요가 뭐 있어? 점점 진통제를 찾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만수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남자가 아픈 걸로 병원 갈 수는 없잖아. 현장에서 다져진 자존심이었습니다. 아픈 걸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다리가 자주 부었습니다. 소변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만수는 계속 자신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가빠져서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응급실로 가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석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순간 이만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투석이 뭔가요? 인공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이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고혈압을 방치하시고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셨네요. 둘 다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제야 이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자존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만수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약을 제대로 먹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망가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순옥 여사는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성 신부전 3단계.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작은 식당을 문 닫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일로 바쁘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느라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끼니는 대충 때웠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늘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장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순옥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뭐라도 해봐야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의학서적 코너에서 신장 관련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진행 단계, 신장 기능 보존 방법. 처음에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장병 환자들의 경험담, 의사들의 조언, 관리 방법들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아,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하는구나.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생활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그 말이 최순옥 여사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식당을 하며 배운 체계적인 습관을 건강 관리에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을 쟀습니다. 수첩에 날짜와 수치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마치 식당 장부를 쓰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140, 90, 아직 높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도 덜 짜게 담갔습니다. 젓갈류는 아예 끊었습니다. 된장찌개 대신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맛이 없네. 처음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로 몸이 무거워졌던 터라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오늘은 15분, 내일은 20분.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서 있던 다리와 허리를 풀어주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120대로 떨어졌어요. 의사의 말에 최순옥 여사는 기뻤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계속 좋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의사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3년째입니다. 최순옥 여사의 신장 기능은 여전히 50% 수준이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최순옥 여사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철수는 병원 복도를 멍하니 걸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졸음이 쏟아질 시간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김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몸 조심하라고.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달콤한 커피, 짠 국물, 저녁마다의 소주, 그리고 끊지 못한 담배까지.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보자. 첫 번째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운 담배였지만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캔커피 대신 물을 샀습니다. 달콤한 과자도 멀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다른 거 드시네요? 편의점 사장이 신기해했습니다. 몸이 안 좋대서요. 이제 조심해야 해요. 김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점심 메뉴도 바꿨습니다. 빨간 라면 대신 맑은 우동을 시켰습니다. 김밥도 단무지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맛이 없네. 처음에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서의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앞으로 음식 좀 싱겁게 해줘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평생 짜게 드시더니. 김철수는 병원에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장 바꿔야죠.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을, 젓갈 반찬 대신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처방받은 당뇨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사서 매일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180. 아직 높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에는 앉아서만 일했던 터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헉헉,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15분, 20분, 30분. 저녁 술도 끊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정도 낙은 있어야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신장 기능 30%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김철수를 붙잡았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혈당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김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신장은 어떤가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김철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의 몸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체중이 10kg 줄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시작하길 잘했어. 김철수는 지금도 매일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싱거운 음식을 먹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깨달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아동 경로당 앞 평상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3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10kg 가벼워진 몸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이만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투석으로 인해 조금 야위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밝았습니다. 최순옥 여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혈압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철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철수 씨,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최순옥 여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조금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좀 늦었네요.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5년째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최순옥 여사가 물었습니다. 담배부터 끊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싱겁게 먹고 매일 운동하고 가장 힘든 건 술 끊는 거였죠.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순옥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식당 하면서 짜게만 먹었는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니 적응이 안 됐죠. 지금은 어떠세요? 3년째 안정적이에요. 매일 혈압 재고 운동하고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최순옥 여사는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혈압 수치들이 보였습니다. 이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투석 받고 있어요.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처음엔 절망적이었어요.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남은 신장 기능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김철수와 최순옥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고집을 부린 대가예요. 이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었다면,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면 후회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최순옥 여사가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김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라도 남은 기능을 지켜야죠. 의사 말씀도 잘 듣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겠네요. 그러게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최순옥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만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약은 반드시 의사 말대로 먹으라고. 그리고 진통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김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식습관도 젊을 때부터 바꿔야 해요. 나이 들어서 바꾸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최순옥 여사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늦었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김철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경로당 앞에서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와 희망이 공존하는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꼭 봐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최순옥 여사는 활기차게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신장이라는 침묵의 장기가 들려준 세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